한적한 시골 마을 다말리, 돌담과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낡은 한옥 한 채가 봄 햇살을 받아 고즈넉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는 김영진 할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장작을 패는 소리가 울려 퍼지죠. 굽은 등의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만 78배 나이에도 그 손놀림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에이, 또 시작이네. 아침부터 시끄럽게. 담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이장 박성만은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립니다.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면서 마을에 현대식 난방이 들어왔는데도 영진 할아버지만은 여전히 장작을 떼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저 양반 고집불통의 꼰대 그 자체야.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진 할아버지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온 젊은이들은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저 할아버지 냄새 못 맡았어? 장작돼서 그런지 옷에서 연기 냄새가 진동한다니까라며 수군거리곤 했죠. 영진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단순한 일상이 그에겐 큰 행복이었거든요. 영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갑자기 들려온 밝은 인사에 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귀농해온 서지원과 남편 김민석이 담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는 마을에 들어온 이후 유일하게 영진 할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아이고, 젊은 양반들. 아침부터 반갑구먼. 텃밭에서 무 좀 뽑았는데 가져가게. 영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담 안으로 들어섰고 민석은 할아버지가 패놓은 장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이 한옥 정말 멋있어요. 언제 지어진 거예요? 지원의 질문에 영진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집에 관심을 보이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야. 100년도 넘었지. 저기 대들보 봐봐. 소나무 한 그루로 만든 거란다. 영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지원과 민석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한옥 곳곳을 구경했죠. 그들은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이곳에서 전통적인 삶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한옥 짓고 싶어요. 할아버지께 많이 배우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의 말에 영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장 박성만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 뭐하러 저런 낡은 집에 관심을 가져요? 저 양반 말이야. 냄새나고 지저분하잖아요. 마을에 새로 지은 커뮤니티 센터에 오세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도움될 거예요. 영진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항상 그랬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당 쓸기를 계속했죠. 지원과 민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장의 말에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 확장 공사였어요. 이장 박성만은 영진 할아버지의 집 근처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한옥도 이제 무너질 때가 됐잖아요. 김영진 어르신도 이참에 현대식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 땅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매입해 드릴게요. 회의장에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죠. 미안하지만 난 그 집을 팔 생각이 없네. 내 인생의 전부인 곳이라서. 그의 조용한 거절에 이장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영진 할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일부러 등을 돌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저 고집불통 때문에 마을 발전이 막힌다며 험담을 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영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자주 텃밭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다말리를 뜨겁게 달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세대가 마을 입구에 줄지어 들어선 거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중 한 명은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회장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장 박성만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아, 혹시 저 낡은 한옥에 사는 영진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장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영진 회장님이십니다.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정장 입은 일행은 영진 할아버지의 한옥으로 걸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지켜봤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단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기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왔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영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듯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들어오게. 차라도 한잔할까? 손님들이 한옥 안으로 들어간 후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수군거렸어요. 회장이라고? 김영진이? 어떻게 된 거지? 저런 집에 살면서 무슨 회장이야? 특히 이장 박성만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무슨 회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흘렀죠. 한옥 안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모든 서류는 준비됐네. 내 뜻대로 진행해주게. 정장 입은 남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손자분들께는. 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교육을 시켰어.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 내 재산은 우리 문화를 지키고 젊은이들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데 쓰이길 바라네. 손님들이 떠난 후 지원과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지원의 물음에 영진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시골 노인일 뿐이야. 민석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 회사를, 그리고 왜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한옥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이 마을 출신이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6에 서울로 올라갔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군대 다녀와서는 조그만 철물점에서 일했어. 영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원과 민석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직접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거든. 영진 할아버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밤새 일하던 순간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텨낸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 뭔 소용이겠어. 내 아내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내 그늘에 가려져 자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걸. 그의 손은 한옥의 나무 기둥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여전히 집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 내 고향으로 돌아와 진짜 나로 사는 거야. 모든 재산은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했고, 특히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일과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일에.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부터 다말리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전날까지 영진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장 박성만이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영진 어르신, 제가 어제까지 정말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진 할아버지는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죠. 무슨 용서를. 난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장은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르신이 그런 대인물이신 줄 몰랐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센터 문제도 어르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자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반찬 좀 갖다 드릴까요? 혹시 투자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영진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지만 그 속내는 비슷했습니다. 그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영진 할아버지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그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오늘은 특별히 김영진 회장님을 모시고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장의 말에 영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대부분 침묵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화려한 개발 계획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죠. 마침내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는 거 아닌가요? 영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옥은 낡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이죠. 옛것을 버리고 새것만 좇다 보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장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다말리 문화재 보존과 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부에 관한 서류입니다. 1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며 그는 영진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한옥을 복원하고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이 원하던 것은 현대적인 시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부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영진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 듯 했죠. 회의가 끝난 후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미안하다며 이제부터 정말 잘하겠다며 말했지만 영진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뿐이죠.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날 저녁 지원과 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영진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니까.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계획 중인 게 있어요. 전통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알려줄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마을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진 할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를 존중하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그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도 있었지만 점차 그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갔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다말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원과 민석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전통문화체험의 날이었어요. 마을 광장에는 한옥 모형과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전통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한복도 입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영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지혜를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한옥 짓는 법, 장작 떼는 법, 전통장 담그는 법 등을 가르쳤죠. 할아버지, 이 장작 보일러가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연료도 적게 들어요. 민석의 말에 영진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옛사람들의 지혜는 단순히 낡은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거거든. 현대 기술과 잘 접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다말리는 북적였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듯 했어요. 영진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장박성만의 말에 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이 그가 꿈꾸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영진 할아버지의 한옥마당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원과 민석, 그리고 귀농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런 한옥에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 청년의 질문에 영진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진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으니까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 우리 전통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 영진 할아버지의 눈빛은 달빛 아래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6개월이 지난 봄 다말리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집들이 하나둘 수리되어 새 주민들이 들어왔고 마을 곳곳에는 작은 전통 공방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을 중앙에 새로 지어진 다만 전통문화 체험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완성됐어요. 와서 보세요. 지원이 영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체험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영진 할아버지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곳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가 원했던 대로 익명의 기부였으니까요. 체험관 안에는 한옥의 구조와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물들이 있었고 직접 전통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살아있는 한옥이라는 코너였어요. 이곳에서는 영진 할아버지가 직접 알려준 장작 보일러와 전통 단열 방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영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특히 그를 기쁘게 한 것은 전시관에 온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질문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옥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에 영진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 모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했단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지을 때도 그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 그래서 나무의 성질을 잘 살펴 가장 적합한 곳에 쓰려고 노력했어. 아이들은 영진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를 지혜로운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학교가 끝나면 그의 한옥 툇마루로 모여들었죠. 영진 할아버지의 한옥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주 전통 문화 수업이 열렸고 계절마다 절기에 맞는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특히 영진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장작대는 법은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죠. 불은 그저 따뜻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야. 우리 삶의 중심이었거든. 불 앞에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게 우리 전통의 핵심이지. 어느덧 다말리는 전국에서 귀농 희망자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영진 할아버지는 한옥 툇마루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멀리서는 새로 지어진 한옥의 기와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죠. 할아버지, 차 한 잔 드세요. 지원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영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지원아, 난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것 같구나.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부자셨잖아요. 영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부자는 이런 거지. 마음이 풍요롭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내 삶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거든. 영진 할아버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한 의미를 찾은 듯 했어요. 물질적인 부가 아닌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툇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영진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진짜 부자 이야기요. 영진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낡은 한옥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보물이자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햇살이 서서히 기울면서 다말리의 한옥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의 이야기, 마음의 풍요로움을 아는 지혜로운 이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